거의 위험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고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요. 뭐 포모의 형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은 좀 부정할 수 없다라는. 리스크를 과도하게 낮게 보는 것이 리스크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는 가격이다.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은 유진하지만 어떤 상단에 대한 여력 내지는 그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을 겪고 나서 가는 게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네, 실적이 실적 시즌이죠. 이제 네.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다이나믹스를 보여져 갈지 지금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적인 요소를 끌어올렸는데 그게 이익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이 가격이라는 게 밸류에이션으로 정당화가 될지. 이분 모셔볼게요. SK증권 리서치센터 안영진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뭐 여러 얘기했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네.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장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역시 단도직입적으로 장면부터. 네. 저는 요즘에 시장을 볼 때 네. 뭐 매크로를 주로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시장이 뭐 오르고 하는 것도 당연히 뭐 현상을 관찰을 해야 되지만 네. 그 배경에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곤 하는데 최근에 제가 좀 단적으로 약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게 거의 위험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고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 이 세 가지 그림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그림은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네. 회사채 스프레드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채권 시장의 얘기긴 하지만 주식 시장의 어떤 대용 변수로 활용하기도 하는 네. 그런 부분인데 뭐 대표적으로 글로벌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을 대표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미 뭐 작년 연초 수준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뭐 최근에 흐름을 보더라도 쭉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상당히 이제 위험이랑은 조금 반대되는 신호가 감지가 되고 있고 한때 뭐 작년 뭐 4분기 그때 뭐 우리나라의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영국의 어떤 뭐 정책 이슈가 터지고 그런 크레딧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었죠. 네. 그래서 급등했던 사례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정책적인 대응 뭐 이런 것들로 좀 일단락이 됐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네. 이게 두 번의 꼭지가 작년 10월 가을쯤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뭐 미국 은행권 사태 그쯤에 요 두 번째 한국의 CDS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어떤 한국의 자금 시장의 네.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고요. 뭐 그 3월 달에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는 한국의 CDS는 약간 높아졌긴 했지만 직접적인 임팩트는 크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최근의 흐름은 극명하게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세 번째 그림도 역시나 이 EMBI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의 가산금리거든요. 네.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에서 무위험 채권으로 평가가 되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에 더해서 신흥국의 금리를 얼마만큼의 가산을 매겼을 때 이 위험이 정당화되느냐. 결국은 이 지표가 내려갈수록 위험에 대해서는 좀 낮게 평가를 하는 거고 이 지표가 올라갈 때는 더 큰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위험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위험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레벨을 포함해서 어떤 방향성 그리고 내려가는 기울기 최근에 어떤 뭐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흐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레벨은 그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전의 레벨이네요. 네, 그렇죠. 그중 2022년 초 정도로 작년 다 상반기 들어왔네요. 초니까 올리기 그렇죠. 전에. 예.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 전에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거니까 일시적이다라고 걱정하지 했던. 않는다. 그런 네. 분위기일 때까지 내려왔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결국 두 가지의 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을 하면은 위험을 좀 낮게 봐도 되는구나. 네. 연준에서도 이제 뭐 내일 모레 새벽에 FOMC를 네. 하면서 금리를 올리겠습니다만 사실상 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네.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9월 달에도 사실상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게 80% 이상의 확률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들은 부진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글로벌 수요는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미치지 못하면서 뭐 중국도 더딘 그리고 유럽도 부진한
그리고 미국도 지표들은 조금 더 둔화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더해지면서 어떤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위험에 대한 이 민감도가 좀 둔감해진 것 같다. 그래서 현상을 놓고 보면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좀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어떤 수급들,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를 비롯한 일부 네. 업종들의 집중적인 어떤 수급이 쏠리면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시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면에 어떤 매크로적으로는 사실상의 어떤 포모에 대한 관점도 동시에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어떤 시장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 어떤 위험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표 저 US 크레딧 같은 거는 스프레드는 뭐 어느 정도 회사채를 생각하고 지금 레벨인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한 1에서 한 1.5 정도. 예. 그러니까 뭐 100bp에서 150bp. 예. 뭐 요 정도가 장기적인 평균이라고 본다면 그 평균 지금 수준으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범위 내에 들어왔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지 계속해서 좀 워닝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어떤 위험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그리 높게 매겨지진 않고 있다. 예. 뭐 이런 톤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파산할 위험이 사실 증가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네. 저도 어떤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 네. 내지는 그 침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네. 그런 것들을 저도 그렇게 과도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뭐 최근에 뭐 시장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어떤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침체라는 용어에 너무 골몰하지 말자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곤 하는데 결국은 뭐 내년 대선 미국에서는 뭐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경기라는 거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스터디를 하다 보면 지금 상황을 상당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수가 있지만 어떤 특수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용에 대한 버퍼,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점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거에서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논리를 좀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소비 시장, 그러니까 가계 측면에서 보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소득으로 소비를 하는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고용시장이 무너지면 소득이 망가지면서 소비도 부러지게 되는 네. 이게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경기 침체의 논리였다면 지금은 앞서서의 어떤 고용시장에서의 실업률의 급등도 조금 제한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잉여, 그러니까 쟁여놓은 현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소비가 직접적으로 어떤 침체를 이끌어낼 만큼의 어떤 부러짐 이런 것들은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어떤 그렇게 과거에 스터디했던 것처럼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워낙에 이제 부채가 많아졌고 금리는 높아졌고 지금의 어떤 뭐 이러한 형태들은 취약한 고리부터 뭔가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화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뭐 일부 좀 국지적으로는 좀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해 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뭐 어떤 뭐 포모의 형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부정할 수 없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오늘 뭐 계속 포모 얘기가 나오네요. 예. 네. 예. 나만 주식이 없는 어떤 조급함.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들을 많이 안 사갖고 있었잖아요. 펀드 매니저들도 안 사갖고 네. 있고 스페큘레이터들도 없고 개인들도 좀 없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과연 맞는 타임에 돌아서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네. 예. 지난 상반기에 좀 사실 미국 주식을 특히나 이끌었던 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열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 논란도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주가를 정당화 뒷받침하려면 이게 그냥 허황된 게 아니었어. 네.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였어라는 네. 걸 뒷받침하려면 네. 사실 그런
지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네, 실적이 실적 시즌이죠. 이제 네.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 들어서 뭐 미국에서는 뭐 빅테크가 조금 퍼포먼스가 부진하고 그 이외의 것들이 다우지수. 상대적으로 네. 좋은 다우 지수가 네. 상대적으로 더 좋죠. 이런 것들은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상반기 때 워낙에 AI를 필두로 한 빅테크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TSMC 같은 경우에 뭐 CEO가 나와서 좋은 건 맞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부진한 것을 다 뭔가 다 뒤엎고 더 넘어설 만큼의 어떤 그런 파워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게 한번 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과도하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어서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덜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이 지금 네. 이번 주 초에 이제 적용이 됐죠. 네. 그래서 기존의 나스닥 100에 이 7개의 종목, 빅테크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했는데 그걸 40%대로 이제 조정을 하는 그 리밸런싱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빅테크의 어떤 패시브 자금에 필요한 그 자금의 비중을 줄이고 그 나머지로의 어떤 수급의 전이가 일어난 것들이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올라가는 이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한 리밸런싱이 실제로 퍼포먼스 상으로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어저께는 뭐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은근히 지난 한 뭐 지금 다우가 11일째 지금 오르고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지난 10일 10거래일이니까 2주 동안 네.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사실 뭐 까보면서 굉장히 어렵지만 얼마만큼 넣어서 예. 이 실제로 가격의 증감과 예. 그 수급의 증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은 근데 상황이긴 한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ETF가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안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기는 봐야 그만큼 될 것 같네요. ETF에서 패시브성 자금에서는 리밸런싱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뭐 네.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의 순 매도가 나왔겠죠. 네.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도 뭐 믿을 거는 빅테크 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소위 빅테크들을 마치 주식에서의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네, 했던 네, 기억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어떤 패시브 자금들의 어떤 빈 공간을 또 메워갔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절대적으로는 견조한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높낮이의 변동이 나타났지만 절대적으로는 그래도 시장 자체가 견조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또 반복적으로도 얘기 나오지만 뭐 포모에 대한 생각을 계속 좀 시장이 반영해가고 있다. 근데 미국은 요번에 나스닥 리밸런싱 한 거는 진짜 타이밍이 뭐라 그럴까? 뭐 죽여준다 그럴까? 그게 아주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적 바로 직전에 네. 실적 직전에 빅테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네. 딱 리밸런싱을 하고 네. 그리고 시장을 이제 딱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관리를 진짜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러면은 빅테크가 많이 빠져도 조금 버티고 올라가면 또 네. 여기서 또 천천히 올라가게 맞습니다. 만들고. 네. 어제 시장에서의 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중국 주식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뭐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어제 한국 시장에서 뭐 아시아 시장에서 뭐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2% 넘게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도 안 올랐었잖아요. 네. 예. 뭐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뭐 빠졌었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뭐 중국의 빅테크들이 예, 예. 상장이 많이 돼 있으니까 워낙에 이제 중국 본토 경기,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분쟁,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소위 말하는 중국의 빅테크 종목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좌우가 되는데 최근에 다른 어떤 시장 내지는 다른 미국의 빅테크에 비해서 중국의 빅테크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네. 오르지도 않고 네. 계속 그런 상태의 원인을 찾고 보면 계속해서 어떤 중국 경제가 부진하다라는 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서 이렇게 중국 당국이 좀처럼 부양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중국 시장을 눌러왔던 요소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정치국 회의가 열려서 몇 가지 메시지가 났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근데 해왔습니다. 중국 그 정치부 회의가 몇 시였어요? 발표가 된 게 이제 거의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중국의 본 시장은 종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했나요? 결과값들이 그 저녁 오후 늦게 나온 거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시작은 조금 미미했지만 장 개장과 동시에 그냥 거의 10%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10% 오른 것 같은데요. 소위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 중에서 뭐 K웹이라고 하는 중국 인터넷 플랫폼 예, 예. 기업들의 ETF가 있고 예.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도 C웹이라는 종목이 네. 있죠. 이런 것들을 뭐 저도 계속 관심 종목으로 놓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르는데 그게 결국 수급이 계속 이제 유입이 됐다라는 뜻인데 네. 결국 그 발표가 있고 나서 결국 부진했던 중국 경제 그리고 미온적이었던 정책 당국의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최근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또 속아주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워낙에 이제 부진한데 중국 정부가 정책을 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별거 없더라. 이런 실망감들이 계속 들쑥날쑥하면서 중국 시장을 그냥 옆으로 기게 만들었던 최근에는 쭉 빠지게 만들었던 배경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떤 얘기를 했었죠? 온건한 경제 회복이란 뭐 이런 용어들은 그냥 의뢰하는 얘기일 네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수에 대한 회복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수요를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뭐 완다 그룹에 대한 뭐 또 예. 디폴트 얘기가 나왔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긴급하게 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다 그룹과 같은 어떤 부동산 개발 업체의 디폴트 그러니까 뭐 위안화 채권 거래를 중단시켰던 게 지난 뭐 1, 2주간의 그런 흐름이었다면 네. 이제는 그런 이슈는 일단은 한 걸음 넘어섰다라는 평가가 이제 어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수요를 또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을 필두로 한 어떤 유동화 작업들 그래서 이게 이 유동화라는 게 결국은 이 부동산 개발,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죠. 예, 돈 주겠다는 거죠. 네. 개발업자들한테.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수요를 부양을 해주고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과 관련돼서 디폴트 우려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뒤에서 막아주겠다. 네. 뭐 이러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어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도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좀 지배적이고요. 어저께 완다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만한 뭐가 있었나요? 본인들이 갖고 있던 자산을 뭐 매각하면서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예. 뭐 이런 형태의 뭐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사실은 뭐 중국 기업들 뭐 예전에 헝다 사태 때도 그랬지만 예. 자기네들이 돈이 있는데 팔고 나서 이 긴급하게 이제 만기가 도래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가면은 사실상 뭐 쉽게 얘기하면 정말 쉬울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원활하지 않았다는 그런 그 회계의 투명성도 좀 의심스럽고 네. 그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책 당국들이 용인을 할 건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해결하면 될 것을 이제 중국 기업들은 그게 좀 잘 안 됐던 측면은 있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뭐 그런 우려는 그대로 갖고 가면서도 어떤 뭐 정책 당국에서의 어떤 뭐 용인을 했다든지 또는 이제 어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거다라는 명시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부진했고 어떤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눌려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뭐 저가 매수가 들어갔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항생 H 네, 이런 거는 당연히 오를 것 같고. 좀 강한 반등이 예, 나올 그건 수도 뭐 있다. 연결돼 있, 아예 네. 같은 주식이니까. 그렇죠. 어제 예. 본장에서는 2% 넘게 빠졌는데 예, 예. 그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미국장에서의 ADR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네. 했고 그 배경이 되는 정치국 회의에서의 어떤 정책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오늘만 놓고 본다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본토 증시도 그럴까요? 항생이야 뭐 당연히 오를 거고 그럼 네. 같은 주식을 여기다 있고 여기 있는 거니까 본토가 오르느냐가 관건인 것 아무래도 같은데. 뭐 홍콩 지수가 중국 본토보다는 좀 베타가 크기 때문에 예, 예. 워낙에 이제 눌려 있었던 말씀드렸던 본토 경기 그다음에 예. 이게 정책적인 뒷받침이죠. 그다음에 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정책 당국들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좀 튀어오르는 게 더 강하겠지만 중국 본토 시장에 대해서도 뭐 최근에 뭐 워낙에 미국에서도 금융주가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좀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국에서도 워낙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중국 그 자체만의 어떤 리스크가 조금 덜어내졌다라고 예, 하면 예. 본토에서도 뭐 그리 나쁘게 볼 건 아닐 예. 것 같다. 그런 오늘은 생각을 하여간 중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게요.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중국에서의 부양책 뭐 강력하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것 같진 않지만 네,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네. 어제 좀 있었고. 네. 사실 뭐 네. 강력할 수 없는 이유는 네. 돈을 쓸 여력이 안 됩니다. 중국 경제가. 그래서 워낙에 기본적으로 어떤 중국 어떤 뭐 재정의 시스템 자체가 어떤 토지는 정부 거고 그거를 어떤 임대 형태로 뭐 임대료를 받는 형태로 이제 지방 정부나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양책들을 꺼내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는 재원 여력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뭐 소위 지금 상황을 뭐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첨단 제조업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 과도기적인 성격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부양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게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또 부동산 금융은 자칫 이게 디폴트가 확산이 된다면 중국 경제의 시스템 위험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정치국 회의 결과로 해석을 하더라도 충분히 뭐 나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그리고 것 어제 아침 뉴스에도 보면은 그 현금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도 이제 벌써 나오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재정적인 여력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중국의 재정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 뭐 지방 뭐 특수채 발행을 네. 해서 뭐 부양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얘기는 사실 뭐 몇 년에 걸쳐서 쭉 나온 네. 얘기고 항상 이런 정책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예. 근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없다. 계획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선언적인 의미일지 이번에는 달라라고 할지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 뭐 실행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논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중국은 보조금 안 줬죠. 그렇죠. 이번에는 뭐 예전에 거기야말로 미국도 제로 주고 코로나였으니까. 한국도 주고 다 줄 네. 때.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안 준 거 이번에 줄지도 모른다. 그런 건가요? 오늘 위원님은 네. 처음부터 이제 리스크를 과도하게 낮게 보고 있는 게 네. 오히려 리스크다라는 네. 네. 기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보십니까? 모든 어떻습니까? 시장에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뭐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를 과도하게 낮게 보는 것이 리스크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리스크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비싸다. 있네요. 네. 라는. 비싸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뷰를 갖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그렇진 않고요. 네. 뭐 2주씩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는 좀 나쁘게 보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 시장은 경제나 펀더멘탈이 여기서 더 나빠질 거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은 유지하지만 어떤 상단에 대한 여력 내지는 그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뭐 상반기 때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더 과열이 되어 있는 그래서 좋았다라고 표현이지만 지금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얼마만큼 모멘텀이 있길래 더 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겪고 나서 가는 게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싸다는 것도 사실 2차전지 주식들이 최근에 뭐 많이 올라서 비싸 좀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가가 3,200이었잖아요. 지금 2,600인데 비싸다 그러면서 섭섭하긴 해요. 이게 아직 뭐 많이 남았는데 이 뭐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미국 오른 거에 비하면 반밖에 안 올랐는데 네. 2,600 됐는데 벌써 비싸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주식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비싸다, 뭐 종목이 비싸다 관점이 좀 다르시겠죠? 쏠림이죠. 네. 네. 뭐 시장 자체에 네. 대해서는 어차피 뭐 반도체라는 어떤 주요 예. 업종 그리고 2차 전지도 뭐 지금 뭐 주도주로 네, 가장 네, 큰 예, 주도주로 예. 자리하고 있지만 특히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뭐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고 그럼요. 뭐 네. 연초부터도 의견이 뭐 다양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네. 있었는데 결국은 시장에 순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결국은 이제 쏠림에 대한 게 어떤 뭐 분석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얘기해 주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좀 정형화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생각들이 있는 애널리스트 네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쏠림들에 대해서는 현재를 순응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리스크는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 보면 뭐 외국인이 뭐 들락날락하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지만 뭐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2차 전지나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뭐 최근에 워낙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평가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네. 개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쏠림이 참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뭐 AMC 얘기도 했는데 AMC가 어제 뭐 30%가 오르면 네. 사실 밈 주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최근에 그 국내 이런 그 성과가 좋은 주식들도 밈 주식의 성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뭐 실적이 뒷받침이 네.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아까 뭐 질문 주신 뭐 정당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결국 네. 실적으로 말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뭐 꺼내들 건 없죠. 네. 근데 이러한 기대감들이 실제로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실적으로 만들어낼지 결국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당장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다이나믹스를 보여져 갈지 지금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적인 요소를 끌어올렸는데 그게 이익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그 이 가격이라는 게 밸류에이션으로 정당화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 시즌에 확인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뭐 특히나 AI 관련돼서는 당장의 수익을 내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런 기대감보다는 어쨌든 납득을 시켜야 되겠죠. 네.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시장이 좀 설득을 줄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뭐 같네요. 세상을 바꾸는 네.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진짜 바꿀런지 그것도 관건인 것 같아요. 결국 AI 쪽에 AI가 사실은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불 질렀던 AI가 진짜 얼마나 이번에 실적에서 바탕이 되는지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국내 시장도 사실 우리가 미국 얘기 많이 하지만 국내 지금 기업들도 실적들이 중요한 실적들이 많이 나오죠. 네. 네. 사실 뭐 2분기 이번에 실적 뭐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년 대비나 전분기 대비나 뭐 부진한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네, 사실에서 예. 그 추정치라는 그 값 자체가 최근 들어서의 약간의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관찰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건 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어떤 지금의 어떤 논리인 것 같고 네. 네. 뭐 당장 뭐 이번 올해는 작년보다 뭐 부진할 거는 뭐 이미 뭐 추정치로도 모든 그렇죠. 것들이 확인이 네. 되고 있고 지금 어떤 실적단에서 보면은 결국 추정치 12개월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선행 이익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워낙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도 지난 1분기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는 거의 적자 삼성전자도 가까스로 네. 뭐 흑자 기록은 했지만 이번에 뭐 잠정 실적 나온 것도 뭐 방어는 했다라는 평가죠. 여기에서 상반기 때 실적을 대폭 다 낮춰놨기 때문에 네. 과연 내년 상반기가 올해 상반기보다 나쁠 거냐? 그렇지 않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네. 그다음에 뭐 보험, 뭐 이런 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행이익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익 기대 측면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여러 루트를 통한 그런 추정치들의 다이나믹스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다소 그 상승하는 폭이 조금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이러한 큰 흐름에는 큰 흐름을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안영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